이런 아쿠아인자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더 뒤집어지고 주사가 심해지고 주사가 완치될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강입니다. 제 채널에 업로드된 홍조나 주사 관련 영상에 여전히 정말 주사나 홍조로 많이 고통받고 있다, 잘 낫지 않는다, 힘들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요. 제가 홍조나 주사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치료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 역시 과거에 그것들로 많이 고통받았고 고생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홍조 주사에 대한 종결판 2026년 버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홍조랑 주사의 차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흔히 얼굴이 붉으면 다 홍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홍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얼굴이 순간적으로 좀 붉어지는 그런 증상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주사는 특정 진단명의 이름입니다. 이 주사는 진단 기준이 있어서요. 얼굴의 중심 부위라고 하는데 코나 이마 미간 또 턱, 양뺨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보이는 이 부위가 좀 만성적으로 좀 빨갛고 또 여드름 비슷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진 농포 같은 것도 있고 코나 뺨 안쪽 이런 부위가 두꺼워지면서 울퉁불퉁해지고 눈이 붉어지거나 진물이 나오거나 이렇게 눈을 침범하는 또 안주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피부의 염증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가 있는 경우에 진단을 지루피부염이나 모낭염 이렇게 잘못해버리면 치료가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루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정말 최악인데요. 왜냐하면 지루피부염은 치료를 스테로이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쓰면 일단은 좋아졌다가 또 나중에 그게 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또 쓰고 그럼 또 좋아졌다가 이거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주사가 점점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홍조든 주사든 지루피부염이든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주사 환자분들은요, 피부가 극도로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사용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는 사용하는 화장품 개수를 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사 환자분들이 피부가 문제가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순하다는 좋은 제품을 써서 내 피부를 좋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자극이 되는 성분이 든 어떤 제품을 쓰고 피부가 더 뒤집어지고 주사가 심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거를 써서 피부를 좋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고 자극이 되는 성분이 빠진 그런 순한 제품 몇 개만 선택해서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보자라고 해서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렇게 최대로 줄여서 사용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보자에서 첫 번째 세안입니다. 우리가 개운하게 뽀득뽀득 클렌징이 잘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하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다 씻겨 나가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민감한 분들은 그렇게 세안하는 것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으로 순한 클렌저를 선택하셔서요, 세안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보자에서 두 번째 보습입니다.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은 보습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판테놀이나 히알루론산 같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보자에서 세 번째 자외선 차단인데요. 주사에서는 햇빛이 가장 중요한 아쿠아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기자차 성분은 햇빛을 흡수하면서 화학 반응을 유발하고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에 흡수가 돼서 혈액 속으로도 흡수가 되고 소변으로 배출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자차 성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무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각질 제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메이크업도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사 환자분들 보면 다들 얼굴이 빨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톤업 크림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시는데 자극이 되는 성분이 최소화된 제품을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도 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사를 나쁘게 하는 것들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햇빛 피하기입니다. 여러 번 말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햇빛이 강할 때 될 수 있으면 야외로 외출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햇빛 있는 곳에 나갈 때는 무기자차 선크림 바르시고 양우산이나 모자, 선캡 이런 걸로 햇빛을 가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우나, 찜질방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실내 히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고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식습관인데요. 술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끊으시고요.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먹었을 때 혈당 빨리 올라가는 음식, 또 기름진 음식, 히스타민 관련된 음식, 신남 알데하이드 관련된 음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우리 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에는 자서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잠을 너무 늦게 자거나 조금 자거나 하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수분을 더 많이 뺏기게 되고 건조해지고 주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이 주사가 완치될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주사 환자분들을 볼 때 치료 목표를 완치가 아닌 개선과 관리에 집중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완치는 어떤 분들한테는 거의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랑 사실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먹는 거 줄이고 운동 많이 해서 목표 체중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운동도 이제 그만두고 식단 조절도 그만하고 야식 많이 먹고 그러면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살이 다시 찌게 되잖아요. 그것과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고 생활 습관 관리를 해서 이 주사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도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햇빛 많이 보고 술 마시고 이런 악화인제에 노출되게 되면 다시 얼굴이 붉어지고 주사가 심해지게 됩니다. 개선하고 그 후에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내 피부를 악화시키는 트리거, 악화인자가 무엇인지 착곡을 잘 관리하신다면 올해에는 주사가 좀 더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